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석은 자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야기입니다. 앞선 주 주말에는 확진자가 6,842명이 나왔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는 그것보다 조금 준 6,790명이 확진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확진자 수가 많이 줄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내달 11일부터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주기로 했습니다. 서양에서는 코로나19 새 변이종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8%대 금리가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미분양 주택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매물 23개월 만에 최다치로 늘었지만 거래량은 급감 중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 등 미국의 언론사나 금융기관도 전 세계의 부동산 버블이 심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그래서 종전 없는 우리나라 남한 북한처럼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기사를 내놨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의 가스를 지금 줄이고 있죠. 가스 공급 축소에 유럽은 석탄 발전을 재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잡으려다가 미국이 기름값이 오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죠. 미국은 유럽 공동체의 대러 제재 완화를 현재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 공동체는 미국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가 유럽 공동체 후보국 지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가입까지는 몇 년이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유럽 정상회의 상임의장입니다. 유럽에서 점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을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고 하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35%가 빨리 끝내자고 하고 있고 러시아를 응징해야 된다는 답변을 22%가 내놨다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미국인들 소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미국 개미들이 지금 주식시장을 빠져나가고 있다는 소식을 미국의 언론사가 내놨습니다.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죠. 하루 호텔 숙박비가 100만 원인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민들은 집에서 바캉스를 하는 홈캉스로 이번 여름을 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 주가 굉장히 안 좋았죠. 2400선까지 깨졌습니다. 환율은 1300원을 돌파했죠. 미국 연준 의장 파월은 이번 주에 상원 하원 반기별 통화정책위원회에 나가서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유명한 투자자죠. 짐 로저스, 우리 생애 최악의 하락장이 오고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 사진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판문점에 와서 분단 상황을 확인한 장면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 스탠다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경제정보 기업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제조업 서비스업 합성 구매관리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5월에는 53.6이었는데 6월에 51.2로 떨어졌습니다. 유로존에서도 이 구매관리자 지수가 5월보다 6월이 더 많이 하락했죠. 이렇게 경기 부진 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렇게 지표가 나쁘면 연준이 긴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쪽으로 기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4일 다음 날에도 두 가지 중요한 지표가 발표되었는데요. 미시간 대학이 6월 기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 지표를 내놨습니다. 10일 날은 예비치로 3.3%로 발표했는데요. 그런데 24일 날 그거보다 0.2포인트 낮아진 3.1%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비록 장기이긴 하지만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세가 어느 정도 완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죠. 그런데 같은 날 미시간대가 6월 소비자 태도 지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50.0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태도 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입니다. 이렇게 장기 인플레이션은 낮아질 것 같고 경기 전망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낮출지도 모른다고 시장은 그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24일 날 금요일 날 증시가 많이 올랐죠. 물론 우리나라는 별로였습니다. S&P 500 지난주 차트입니다. 일주일 동안 6.71%가 올랐습니다.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연초 대비로 보면 18.45% 하락한 상태입니다. 나스닥 차트 지난주에 더 많이 올랐습니다. 8.51%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그래서 약 27%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에 2.61% 상승했습니다. 올 초부터 보면 18.44% 하락한 상태입니다. 중국 주식 상해 종합주가 보면 지난주에 1.2% 올랐습니다. 아시아는 미국이나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습니다. 그러나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4월 말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연초 대비로 봤을 때 약 8%밖에 하락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 세계 주요 시장 중에서는 성적이 제일 좋죠.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입니다. 다른 주요국들은 올랐는데 우리 한국은 3.4%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연초 대비로 보면 20.82%, 약 21% 하락한 상태입니다. 최근 하락세가 굉장히 가파랐다는 걸 알 수 있죠. 비트코인 주간 차트입니다. 지난주에 4.23% 올랐습니다. 그래서 2만 100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로 보면 55% 하락한 상태입니다. 미국 2년 채권 수익률 그래프입니다. 한 달짜리인데요. 1, 2주 전에 최고점 3.439%에서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2년물은 연준의 정책금리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2년물이 한두 주 전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시장이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 뜻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마찬가지로 한 달짜리 차트입니다. 최고점 3.479에서 많이 떨어진 상태죠. 현재 3.13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 가격 주간 차트입니다. 앞선주와 별 차이가 없죠. 온스당 1830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원유 가격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배럴당 107불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유 가격으로 대표되는 에너지 가격은 고점에서 조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6개월 차트입니다. 최고점 105에서 조금 내려와서 지금 10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 이야기 26번째 해석은 자유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23일 날 S&P 글로벌의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5월에 53.6포인트에서 6월에는 51.2포인트로 하락 발표되었습니다. 이 수치를 보고 시장은 침체가 오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연준이 긴축을 못할 거야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못하면 여러 시장 상황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주식을 사는 쪽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 24일 날 6월 기준으로 장기 인플레 기대치가 발표되었습니다. 한 열흘 전에 예비치가 3.3%로 나왔는데 3.1%로 정정돼서 확정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줄어들 것 같다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이 좋아지겠지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주식들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많이 상승을 했죠. 그러나 같은 날 미시간 대학의 6월 소비자 태도 지수는 50.0으로 사상 최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장이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연준이 쉽게 긴축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주 동안 주식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충분히 빠졌다는 그런 인식하에 저가 매수세가 지난주에 유입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상원과 하원 반기별 통화정책위원회 증언에서 인플레이션은 현재 상승 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좋은 소식에는 반응하고 나쁜 소식은 애써 무시하고, 또 나쁜 소식은 결국 연준이 긴축을 못할 거니까, 그리고 잘하면 돈도 더 풀 수도 있을 테니까 투자 환경이 좋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많은 자금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상승했죠. 저는 이런 지난주 한 주간의 흐름들을 보면서 해석은 자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에는 시편 36편 7절에서 8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렇게 시편 기자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이것을 온유나 우리말로 사랑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 위기 때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전에서 살찐 것을 먹어서 배부르고 주님이 주시는 복락의 강물로 목을 축여서 갈증을 없앨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머물 때 참다운 평화와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고 풍족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